아직도 이걸 잘 모르거나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공제 금액을 키우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하니까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맘때면 직장인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들을 챙기기 바쁩니다. 자,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인데요. 누구에게는 13월의 지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연말 정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거죠.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매출, 그러니까 순소득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어떤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국가가 지정해 놓은 의료비나 교육비,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 후에 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동안에 떼어놨던 세금보다 내가 공제로 제출한 자료들,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리 세금을 떼어놨다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공제 금액을 키우면 냈던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커지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공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공제 금액이 적어지면은 어쩌면 더 내야 될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 워딩을 그대로 한번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우리의 소득으로 인정된 부분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은 줄어들겠죠? 이런 것이 소득공제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는 정해져 있는 세액을 그대로 빼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이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추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비도 공제를 해줍니다. 이 체육시설 이용비 같은 경우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주고요. 또 혼인하신 분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동안에 결혼 비용에 지출했던 비용들도 공제를 해줍니다. 자, 혼인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하니까요. 잊으셨던 분들은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요. 일단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까지만 인정해주던 세액공제를 이제는 8천만 원 이하 소득자까지 확대했고요. 그리고 한도도 750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공제율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소득 이하인 분 같은 경우는 17%, 5,500만 원이 넘는 분도 15%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 납입 한도가 240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됐고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됐는데요. 첫째가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 그리고 문화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람회들을 방문했을 때 사용한 비용 또는 헬스장, 수영장에서 이용한 비용들 30%가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 소득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결혼 세액공제도요. 2024년에서 2026년 결혼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신설되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 연간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됐고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11월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홈택스 안에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을 하시면 올해 사용한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직접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제 대상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데요.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로 모바일 안내를 하고요. 홈택스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라든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교육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주택 임차 차입금, 주택 마련 저축,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를 드리니까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자, 부양가족, 그리고 교육비, 보험료 공제 같은 것은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과세율 구간에서 소득을 빼준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인적 공제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 기본 공제액 1인당 1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70세 이상의 경로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인당 1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되고요. 장애인 부양 시에는 1인당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기준점이 낮은 배우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연금저축과 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900만 원, 5,500만 원 초과는 6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4,500 이하가 16.5%, 초과된 경우는 13.2%입니다. 한번 예시를 드려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을 납입했다. 그러면 16.5%, 그러니까 148만 5천 원을 환급받게 되고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는 분 같은 경우는 900만 원 곱하기 13.2%, 그러니까 118만 8천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개인연금저축은 소득이 없는 분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IRP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해야 되죠. 자,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이나 IRP 모두 장기적인 자금을 만들어내는, 노후의 자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하게 됐을 때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많은 돈을 납입했을 경우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목돈을 만드는 데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돈이 묶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돈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장기간 내가 활용할 수 없는 돈이 된다라는 점이 단점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걸 잘 모르거나 안 챙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나라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0%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기부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데 이걸로 그 지역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10만 원 쓰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3만 원짜리 선물을 덤으로 얹어주는 거라 총 13만 원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손해볼 것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이걸 아직까지 귀찮아서 미루셨거나 아님 기부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인증 민간 플랫폼으로 선정된 웰로라는 플랫폼인데요. 웰로를 들어가 보면 화면이 정말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 특성상 복잡할 수밖에 없는 고향사랑 이음보다 훨씬 편하고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 고르듯이 UI가 아주 깔끔합니다. 지금 화면만 보셔도 그냥 구색 맞추기형 선물이 아니라 진짜 받고 싶은 퀄리티 높은 답례품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화면 깔끔하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부 사이트보다 많은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웰로에서는 12월 한정으로 최대 135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혜택인 세액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 기본 13만 원이 먼저 깔려 있는 거고요. 여기다 웰로가 준비한 4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웰로를 통해 기부하는 분들께 매 시간 정각마다 최대 1만 원의 웰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웰포인트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다양한 쿠폰으로 교환이 가능한 웰로의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그냥 현금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100% 당첨 확률의 웰포인트 랜덤 뽑기 이벤트인데요. 최대 10만 원의 웰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월의 친구 초대 이벤트인데요. 내가 초대한 친구가 기부를 하면
2,000원씩 웰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변 동료나 가족들한테 야 이거 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데 라고만 알려주고 웰로로 기부만 하게 되면 여러분은 계속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친구를 초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품 추첨에 참여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카드를 쓰시는 분들 지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12월 동안 웰로에서 신한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하시면 10만 원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답례품 3만 원, 선착순 최대 1만 원, 웰포인트 랜덤 뽑기 최대 10만 원, 여기에 신한카드 캐시백 10만 원, 그 외에 추가 이벤트까지 최대 13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앞서 말씀드린 친구 초대 이벤트는 별도로 함께 진행된다는 거고요. 추가로 지역별 추가 선착순 포인트 지급 및 증량 이벤트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 대박 이벤트 아닙니까? 당장 웰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국한된 플랫폼이 아니라 원래 전국의 모든 정부 정책을 내 조건에 맞춰서 찾아주는 똑똑한 정책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웰로에서 나에게 맞는 정책을 검색도 할 수 있고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인 거죠. 웰로의 모든 혜택들은 12월 31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아직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지금 당장 웰로에 접속해 모든 혜택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바로 연말정산 눈앞에 와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혜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